오늘 초대 손님은 우리 불교 문화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젊은 불교 일러스트 작가세요. 장정윤 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달이었죠. 제15회 대원상 콘텐츠 대상에서 장려상을 받으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을 받은 제목이 붓다, 얻다라는 제목이었어요. 네. 제목만으로는 사실 어떤 작품일지 별로 상상이 안 가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붓다 얻다라는 이 작품은 두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불교를 즐길 수 있는 기계다라고 해서 불락기, 그리고 이제 야광의 열애 약국이라는 약국 포스터, 이렇게 두 가지이고요. 먼저 불락기를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요즘 길에서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인형 뽑기 기계를 소재로 그렸어요. 그 안을 불상과 목탁, 연꽃 등의 이제 불교 관련한 그런 물건들로 채워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즉 붓다로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원하면,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열애 약국은 약사열애 불을 이제 현대의 약사처럼 표현을 해서 그 의약품들의 약사열애 부처님의 12가지의 대원을 다 하나하나 담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였고, 이제 약국이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스스로 약을 얻으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찾는 사람들도 이제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마음과 일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불교를 찾고, 또 내가 정말 스스로 원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작품을 두 가지 다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재미있게 표현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젊은 작가라고 그래서 그런지 어디에 매이지 않고 정말 아이디어가 아주 기발해요. 네. 야광의 열애 약국. 네. 근데 정말 그런 약국이 있으면 네. 매일 한 번씩 들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어요? 제가 이전에 작품을 할 때 다양한 관세음보살의 탱화를 작업을 했었는데 약사열의 불만 아직 그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간호사라든지 의사 같은 걸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평소에 있었고, 또 약 디자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죠. 예, 그러니까 대상을 받는 거죠. 참신한 아이디어로 친근하고 재미있게 불교를 접하게 한 점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약국을 가서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지 않거든요. 평소에도 그렇게 관찰력이 좀 뛰어난 편이세요? 네, 관찰하는 걸 되게 어릴 때부터 좋아하기도 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분석하는 것도 좋아하고, 좀 새로운 접근을 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특히 평소에는 완전 상관이 없는 것들끼리 엮어서 작품에 녹여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틈틈이 메모장에도 쓰고 있고 다이어리에도 매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관찰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배우 수업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관찰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관찰하고 나면 상상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고 참 중요한 건데, 그렇군요. 영화나 드라마를 쓰고 거기에 종사하는 작가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계속 쓰고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작가는 영감이 떠오른다? 그럼 뭐 며칠 밤을 새서라도 그걸 또 그냥 들이쓰고 이제 그러는데, 어느 쪽이에요? 뭐 영감이 떠오르면 밤새 뭘 한다든가, 아니면 영감이 떠오르기
때까지 그냥 뭘 그린다든가 쓴다든가 그런 어느 쪽이에요? 저는 억지로 작업을 해야겠다 계속 앉아 있으면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못하겠다 이렇게 다른 일을 하면서 지내다가 정말 의외로 뭐 쇼핑할 때나 샤워할 때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무섭게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정말 몇 날 며칠 밤을 새기도 하고 절대 아침형 인간은 못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작가들이 밤새서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탁 떠오르면은 그 네. 영감 놓치지 않으려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서라도 네. 그걸 완성하는 내림을 받는 것처럼 그렇군요. 마치 쇼핑을 자주 가셔야겠어요.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상을 받은 붓다, 얻다 이 작품들은 평소에 작업했던 작품들과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네. 평소에 봤던 그 작품들은 사실 장 작가님의 작품들은 조금 순정 만화 같은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고 예쁘고 여성스럽고 우리 흔히 요즘 하는 말로 샤방샤방한 그런 네.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전의 그림들은 관세음 보살님들을 모두 여성적인 캐릭터로 바꾸어서 또 배경도 마치 동화처럼 그렇게 아주 여성적이게 표현을 다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저의 취향대로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전시를 몇 번 거치다 보니까 너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어필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번 공모전 때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여성적인 느낌을 빼고 조금 객관적이게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사실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민화도 그리고 불교가 아닌 것도 그리고 뭐 서양화 방식으로 그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참 많은 스타일을 다 소화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욕심이 많으시군요. 네. 우리 선물도 그때 그 박람 회장에요. 네. 가서 생방송 했어요. 그때 이제 잠시 쉬면서 그 부스도 이렇게 안 받고 쭉 들어보면서 이렇게 관람을 했는데 정말 그때 거기 온 분들의 작품들이 아주 굉장히 대단했어요. 장 작가께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정말 생각보다 네. 긍정적인 반응이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막 손도 잡아주시면서 이런 걸 해주셔서 고맙다라는 말도 들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런 작품을 해서 혼나는 건 아닐까. 네. 자판기 안에 이렇게 조상이 들어있고 이러니까요. 약간 네. 너무 재미를 추구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정말 두려움과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전시를 하고서는 그런 게 싹 사라졌고 이제 걱정도 없어졌고 이제 실시간으로 평을 들으면서 이제 관람객들과 이 작품에 대한 생각도 주고받으면서 정말 이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을 갖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가르쳐 줄까요? 네, 궁금하네요. 가르쳐 남을 주세요. 생각하지 마. 어떻게 볼까? 나 이거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말고 그대의 생각 하나로 네. 표현하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게 어떨까 하고 기대하지 마라. 그러면은 갖고 있는 재능 발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를 보낼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데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개최될 때는 그립뿐만 아니라 캐릭터 상품들도 판매가 돼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캐릭터 상품들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제 작품들을 다 인쇄한 상품들이고 이제 컵이나 파우치, 엽서 등을 이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했고요. 사실 수익은 정말 많지 않은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어떤 형태로든 이제 사람들이 작품을 소장을 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수입 생각하지 말아요. 네. 수입 생각 안 해야 더 많은 어떤 것들이 생긴다고. 근데 그 많은 상품들 전부 직접 만들어요. 이제 소량 제작을 해주는 업체에 맡긴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만든 캐릭터가 있는데 엄마가 직접 인형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도 할 일이 생기셔서 되게 열심히 도와주셨고 스님들이 사가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내년에는 제가 요즘 불교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제 판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뭐 관찰력이 좋으실 테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마 좋은 작품 태어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엄마도 동원을 하고 그죠? 직접 하나하나 만들기도 하고 또 아이디어도 내면서 정말 물건 하나하나 만드는데 제작하는데 많은 공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또 예쁜 물건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물건 같은 거 있으세요? 아, 이건 정말 너무너무 팔기 아까웠다 하는 거. 팔기 아까웠다. 물건이 많지는 않아서 네. 근데 아무래도 엄마가 많이 이제 신경을 써서 만들어주신 인형이 네. 다 얼굴 표정이 다 달라요. 아, 그 중에서 그렇군요. 유난히 얼굴이 귀엽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들 그런 거는 어떻게 아시고 예쁜 것만 다 가지고 눈이 가셨거든요. 비슷하죠, 사람들 눈이. 네. 네. 그래서 그 인형들이 소중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는 만들어내지 마. 네, 그래야겠더라고요. 너무 많이는 만들지 말고요. 네. 적당히 만들어 놓으면 다 버물이 돼요. 네. 본격적으로 미술 공부한 것은 좀 늦으셨다고 네, 그랬던 제가 것 같아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미술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대학교 4년 그 공부하기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 전에 4학년까지 뭘 전공하셨어요? 제가 동물 자원학이라고 축산학이거든요. 정말 제가 관심이 없는 전공이었는데 이제 성적에 맞춰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정을 못 붙였어요. 학교를 많이 빠지기도 하고 성적이 잘 안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제 원래 입시를 할 때는 집에서 이제 미술을 취미로만 하라고 하셨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4학년 때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서 그때 정말 막 인생이 뒤집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꿈을 그때부터 이제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이제 미술을 뒤늦게 했지만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참 그러니까 보람 있는 시간이었던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4년 동안 쌓이고 쌓인 그 그림 그리고 싶어 했던 그 쌓이고 쌓인 핵이 그냥 빵 터지니까 대단한 그 힘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그 힘으로 그냥 쭉 가세요. 네. 사실 저희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 나눈 적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미술이나 연기 이런 건 그럼. 열심히 배운다고 해서 딱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럼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대한 재능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솔직히 좀 그랬던 것 같은 게 이제 어머니가 서양화 전공을 하셨어서 어머님이 동네 전공이시군요. 친구들을 다 과외를 해주셨고 그때 네. 저도 항상 같이 있으면서 미술을 접할 기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화가가 무조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기도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술을 길을 다시 걷게 이제 되지 그 길 않았나. 가요. 이제 가게 돼 있어요. 벌써. 네. 그러니까 역시 재능이라는 건 감출 수가 없어요. 어느 날 그 재능이 탁 나타나서 그동안 쌓여있던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되고. 근데 학창 시절에는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그림도 그려주고 막 그랬어요. 보통 반에서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은 되게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기가 많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항상 이제 제가 친구들에게 이제 만화를 그려주면 아이들이 다 돌려서 보고 쉬는 시간에도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이제 와글와글 몰려서 그거를 이제 구경하려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중고등학교 내내 교실 꾸미는 것을 다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네. 뭐 카드 같은 것도 그려주고 막 그랬어요.
네, 이제 글씨도 써달라고 하고 자기 교과서 이름까지 써달라고 하고 인기 만점이죠. 그럼요. 인기 만점이죠. 사실 그림을 조금 예쁘게 본인 얼굴보다 예쁘게 그려주면 초상화 같은 것도 인기가 참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미술 컨텐츠학을 복수 전공을 하면서 미술학도의 길을 걷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주변에 보면은 미술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불교 일러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참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젊은 분이. 그래요. 젊은 사람들. 네. 어떻게 그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약간 명언이나 좋은 글 같은 걸 보는 걸 좋아했는데 약간 고지식한 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나 공부도 이제 보게 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나와 잘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 작품을 할 때 이제 연꽃을 소재로 작품을 했었고 또 이제 졸업한 후에는 이걸 좀 더 확장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불교 미술 전시를 많이 보면서 정말 아 나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확고하게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캐릭터나 아니면 만화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이제 전공자처럼 그릴 수는 없지만 나만의 색깔로 녹여내면 재미있는 작품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난 하여튼 젊은 친구들이 네. 불교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중요하죠. 공부하려고 하는 네. 거 보면 참 이뻐요. 예쁘시죠? 그리고 사랑스럽고. 근데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여서 또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손과 그 마음에서 나온 불교에 대한 어떤 그 느낌이 네. 그림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이다. 불교란 아름다운 것이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고 막 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때요? 그런 공부, 불교 공부 많이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불교를 원래는 정말 잘 알지 못했어요. 이제 내가 작품을 해야 되니까 이제 설명도 해야 되겠고 그치.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야 내가 작품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독학을 시작했죠.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주변에 이제 공부를 도와주실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책이나 영상 보면서 노트에 써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하게 되니까 작품도 이제 저절로 이렇게 아이디어도 생기게 되고 다음에는 또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도 더 생기게 되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만든 첫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어요? 가장 처음으로 한 작품은 이제 연꽃을 제외한 그냥 졸업하고서 이제 한 작품은 이제 원더우먼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와. 이제 관세음 보살을 표현하는 말이 어디서든지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제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디서든 나타나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바로 원더우먼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원더우먼의 캐릭터로 표현을 하고 연꽃 위에 올라가 있으신 그런 모습을 이제 가장 처음의 작품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요. 창작을 한다는 건 끝없는 자기와의 투쟁이에요. 그럼요. 거기서 분명히 이겨야 되고 그런데 이 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불화를 그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해요?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할까요? 남들이 이 제 작품을 봤을 때 재미만을 추구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다 의미를 다 녹여냈고 공부를 하고서 그러면서도 선을 지키면서 작업을 했는데 정말 어려운 작업이더라고요. 그렇죠. 힘들죠. 네. 그래서 참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방식대로 명상이나 수행, 봉사 등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작업을 하는 게 정말 수행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작품을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고 또 제가 그 그림 속에 동화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작품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떤 가르침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무의식 중에 여기에 넣고 싶다라고 해서 넣었던 그런 그림들이 이제 실제로 불교에서 어떤 상징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네. 좀 놀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교 작품을 하면서 정말 불교가 저를 이끌고 있다. 이러기 위해서 내가 불교 작품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장작가의 그림을 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네, 행복해질 것 같아요. 부처님이 본래 바라시는 것이 행복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림을 같아요. 통해서 부처님의 네. 그 바람을 표현해내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아 이거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하신 적은 없으세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다시 불교를 하게 된 그런 계기는 이제 항상 역시 결국은 불교가 나의 마음에 맞고 또 나를 정말 치유해 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또 이제 작업을 하다가 제가 가끔 너무 지치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작업과 완전히 다른 것들을 하면서 작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하는 취미를 영상으로 찍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포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상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늘 여러 가지 취미를 즐기면서 이제 또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나름 혼자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네. 그런 것도 좀 그렇지. 하고요. 그러면 네. 다시 또 할 생각이 그렇지, 들고, 그렇지. 네, 쇼핑도 가고. 네네네. 그래서 하여튼 뭐니 해도 그 가족들의 응원이 일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힘을 줄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가족의 힘, 응원의 힘. 근데 부모님들 굉장히 하시는 일 보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러시지 않아요? 네, 지금은 참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죠. 이제 제가 무슨 예술을 한다고 저러는 건지, 이제 취업은 안 하는지, 이제 많은 걱정을 하셨었는데,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약간 결과물도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많이 좀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 생각하면 더 잘 돼야겠다라는 그런 욕심도 생기고 있고. 그게 부모님들이에요. 네. 부모님 걱정도 하시지만 얼마나 또 믿고 밀어주시는데 그게 부모님이야. 네. 그렇죠. 또 이제 미술을 전공한 어머님 밑에서 미술을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이 늦게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께도 참 배우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머니는 퀼트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네. 지금 네, 미술을 어릴 때는 이제 과외도 하고 하시다가 저희 학교 보내면서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러다가 퀼트를 취미로 시작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15년째 이제는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고 국내외로 전시도 하고 계시고 같은 이제 작업에 열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많은 의지도 되고 작품에 대한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그렇죠. 되게 예. 든든한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퀼트는 특히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네. 저도 수작업으로 해야 존경스러울 되고. 정도예요. 네. 그렇군요. 어머니도 그림을 그리셨으니까 이제 장 작가가 뭐 이러면 아이야 그 그림 색깔은 그거보단 이게 더 좋아 그러게요. 뭐 이러시면서 맞아요. 그러실 거야 그죠? 저에게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그런 이거 것도 괜찮니? 있고. 이렇게. 그리고 야, 넌 색을 참 잘 본다 뭐 이러고 네. 그러시기도 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버님은 어떠세요? 아버님. 아버지는 네, 서울대를 나오셨고 거기서도 이제 수석을 하실 정도로 공부를 정말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약간 슈퍼맨, 어떤 일이든지 해결해 주시고 물어보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 공부만 하셔서 그런지 저희가 예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잘 이해는 안 해주시는데
그래도 이제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편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자제분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맞아요. 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뭘 하고 사는지 정말 아버님 부러우시겠다. 아주 좋아하시겠다.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가 하면 1살 아래 여동생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자매들. 저도 여동생이 있거든요. 이제 어릴 때는 많이 싸우기도 했고 이제 서로의 물건 때문에 서로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했는데 이제 커가면서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네. 이해해주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 것 그래. 같아요. 동생은 지금 이제 악기를 전공하고 있는데 이제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는 사이니까 아무래도 좀 이해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예술을 하는 사람끼리. 그래서 서로 이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말 무조건 도와주는 편이고 지금은 이제 싸우기도 많이 싸우지만 대체적으로는 참 좋은 사이인 것 같다라고 어떤 생각을 악기를 해요. 하나요? 예,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이제 관악기인데 이제 바순이라는 예. 악기예요. 두 예술가가 각 분야에서 네. 감각을 나타내기 시작들을 하면서 훌륭한 예술가 집안이 되겠습니다. 그러기를 기대가 바랍니다. 인생의 선물이 뭡니까? 하고 묻거든요. 우리 이 초대 시간에. 그래, 장 작가님의 인생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 외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이제 전 세계의 화폐를 모은 앨범과 그리고 이제 30년간 모으신 우표 앨범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요? 와. 네. 좀 보여주고 한번 보여주세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건 우표 앨범이고요. 처음에는 88년도 올림픽 복권부터 시작을 해서 네. 주택복권, 와. 낯익은 주택복권도 보이고요. 네. 네. 처음에 70년대 우표부터 네. 시작을 해요. 그래서 7대, 10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도 있고 화폐는 나라, 정말 나라 국기에 위에 지금 나라를 직접 영구, 뭐 꼼꼼하게 호주. 붙여놓으셨어요. 네. 뭐 브라질, 이집트, 네. 이렇게 수단. 수단. 근데 이렇게 할아버님 유품을 가지고 나온 걸 보면은 할아버지는 무척 존경했던 것 같아요. 네. 좋아하고. 제가 첫 손녀라서 더 아껴주신 것도 있는데 근데 원래 할아버지가 해군 상사시고 또 국가유공자셨어요. 올 7월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네, 이제 돌아가시고서야 이제 국가유공자인 것도 뒤늦게 알았지만 이제 생전에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이제 생각을 늘 해왔어요. 이제 선장이셔서 여러 나라를 이제 다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한 번씩 집에 오실 때는 이제 외국 과일도 사와 주시고 그래서 이걸 다 모으실 수가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그 시대에. 외국을 다니시면서 예. 모으게 되셨고 저희 어머니가 학생 때는 그때는 외제 상품이 되게 귀한 때였는데도 이제 어머니한테 외국의 미술 도구들을 이제 사다 주시고 그래서 정말 자상하고 멋있는 할아버지이시지 않나. 할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또 그 네. 기억이 선물이 또 하나 있다고 하죠. 네.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저희 가족이 이제 일본 여행을 갔었어요. 네. 그때가 후지산 근처로 갔었기 때문에 후지산 기념품을 팔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열쇠고리를 이제 기념품 기념일이 지금 365일이 다 있는 열쇠고리를 팔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가족들의 생일을 하나씩 구매를 하려고 근데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집어서 딱 사가지고 왔는데 이제 저희 엄마 생일이 7월 13일이신데 저희가 7월 17일로 잘못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날도 아닌데 괜히 샀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날이 할아버지 기일이 된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신기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것도 이제 소중한 이제 그렇네요. 할아버지와 얽힌 소중한 이제 물건이 된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 정말 잘 각별한, 간직해요. 네, 각별한 잘 일이에요. 간직하시라고. 예, 이렇게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애틋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시니 할아버지도 지금 저기서 참 기분이 좋게 우리 손녀가 어떤가 공부 또는 하는 일 잘 하겠지 네. 또 해야 된다 그러고 내려다보실 거예요. 저 할아버지하고 손녀를 모티브해서 하나 다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면 어때요? 정말 좋을 것 이렇게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때 49제도 하게 되면서 정말 더 내공이 쌓이면 죽음과 윤회에 대해서도 한번 작품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꼭 하나 한번 네. 작업을 해요. 작품을 만들어. 응? 네. 예. 이렇게 미술을 하시거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여행이라든지 일상에서의 영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이디어들. 여행도 좀 많이 가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이제 가족들과 가족 여행을 이제 성인이 돼서 해마다 이제 갔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일본이 사찰이 많아서 사찰을 다니면서 그쪽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됐고 또 일본에서 생활 속에 불교 문화가 많이 녹아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이제 지역마다 특산물을 정말 아이디어 상품으로 잘 녹여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도 했고 또 이제 유럽이 기억이 남는데 이제 건축물과 미술품들을 보면서 참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참 많은 영감을 얻었고 이제 해외를 많이 나가본 편은 아닌데 이제 기회가 되면 많이 나가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아주 중요한 게 젊었을 때 중요한 게 여행을 통해서 많은 관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들여다보고 이럴 수 있는 안목을 만든다는 건 먼 후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은 친구들 사귀고 많은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 그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관찰했던 모든 것들이 그림으로 나타날 거라. 그런 걸 그리면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네. 여행 많이 하세요.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헤어져야 할 시간 됐네. 그러니까요. 어떡하지? 네?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원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샤넬의 위인전을 정말 읽고 또 읽고 그랬었는데 이제 샤넬이 살던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바깥 일을 하면 안 되고 또 무조건 이제 풍성한 드레스로 이제 꾸미고 다니고 그랬던 시대였었는데 이제 샤넬만 당당하게 바지를 입고 또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해야지 정말 세상이 바뀌는지 그런 걸 참 노력하면서 성공했던 사업가였던 것 같아요. 여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늘 읽으면서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을 정말 꾸준히 매진을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는 네, 그런 게 참 배울 점이고 저의 그게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로 이런 꿈이 바로 진보예요. 맞습니다. 네. 진짜 진보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진보죠. 잘못된 진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위험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바라고 있는 게 진짜 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세계적인 샤넬 디자이너처럼 네. 멋진 불교 일러스트 작가가 되시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참 아직도 해야 될 게 많고 모자란 점도 많은데
앞으로 정말 많은 것을 도전을 해볼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찾아뵐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다른 기회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기회가 올 것입니다. 네. 그때 또 만납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우리 미래의 반짝반짝한 주역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불교를 전하고 있는 젊은 불교 일러스트 작가 장정윤 씨와 함께했습니다. 장 작가가 만들어낼 아름다운 작품들 많이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